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새해 첫 근무일에 신년사를 내놨는데 핵심 키워드는 위기 대응과 신사업 발굴이었습니다. 경기 위축과 미중 무역 분쟁을 포함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대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재계의 신년 키워드는 위기 극복으로 집약됩니다. 올해 창립 반세기를 맞은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창립 50주년인 올해는 인류 IT 기업을 넘어 미래 50년을 위한 초인류, 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작년 최대 실적을 올린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차량 전자장치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재계 2위 현대자동차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 주재로 시무식을 열고 글로벌 경쟁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올 한 해 13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모든 종류의 전기동력 모델을 개발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겪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0살의 총수가 된 구광모 LG 회장도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LG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SK와 롯데, GS, 한화 등 다른 주요 그룹도 신년사에서 혁신을 언급하며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자 정부가 얼마 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자고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죠.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전망입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는 손길. 한쪽에선 완제품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애를 키우거나 몸이 안 좋아 일을 쉬던 디자이너들이 의기투합했고 공공기관에서 사무실을 지원받아 스카프 회사를 차렸습니다. 능력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5명이 함께 하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만나는 분들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한 걸 빼면 이처럼 창업이나 취업으로 끊겼던 경력을 다시 잇는 여성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저출산의 원인, 여성 독박 육아를 막는 아빠 육아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2만 명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육아휴직에 나서는 남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눈치 주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돈만 잘 버는 아빠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문화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재취업 교육을 하는 수업 시간에도 상당수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바뀌고 있다곤 해도 아직 육아가 여성만의 몫인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시 사회에 재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 전일제 근무보다는 유연 근무 같은 걸 통해서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경향도 많다고. 이미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당분간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 잦아들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와 같이 저출산을 겪다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국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 개를 공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났고 1인당 월 평균 보수는 10만 원에서 137만 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만 개 신설됐고 월 60시간 활동 기준 54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에 황금색까지 입혀진 만큼 유통가에서는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연초 마케팅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구점에서나 볼 법한 돼지 저금통이 편의점에 진열돼 있습니다. 코를 열어보면 견과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돼지 해를 맞아 진행되는 마케팅 제품 중 하나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비자들도 충분히 한 번 정도 구입을 해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소장용으로도. 이 편의점은 오늘 4일부터 황금돼지 관련 도시락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미 유통을 시작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편의점 브랜드는 모두 9가지의 반찬을 돼지고기를 활용한 메뉴로 채운 도시락을 판매 중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판매한 건데 점심시간에는 물건이 동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식품업계도 황금과 돼지를 섞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햄 통조림 포장 색깔을 황금색으로 바꿔 70만 개 한정으로 내놓는가 하면 식용금을 첨가하거나 올해 초에만 판매되는 황금돼지 라벨이 붙은 와인들도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황금돼지 한정판 와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팍팍한 경기와 일자리 사정 탓에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연초 유통업계는 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황금돼지 마케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근해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2019년 새해 첫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수산업 관계자들은 고사를 지내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는데요. 고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판장 한가운데 신선한 생선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육체, 8만 육체, 7,000번째, 8,800번째, 88,800원, 13번째. 중매인과 도매인들이 좋은 생선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올해 첫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중도매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개회사와 축사, 그리고 한 해에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가 열렸습니다. 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요. 공동어시장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고요. 모든 고기 잡는 사람들 안전한 사고 없이 무사하게 좀 잘 보냈으면 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재작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체 위판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고등어가 전년 대비 83%나 늘어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약 한 2,700억 정도 위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위판을 하려고 했고 직원들과 다 합심해서 한 3,000억 이상을 돌파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어민들은 부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이 수산업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달 연속 10조 원을 넘으며 월 단위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조 6,2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이자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0월보다 5,900여억 원, 5.9% 많은 수치입니다. 모바일 주문 앱 등의 활성화로 음식 서비스 거래가 전년 대비 71% 급증했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도 28% 늘었습니다. 11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8% 증가한 6조 5,967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정부가 침체된 중소기업 경기 회복과 소규모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치사에서 소액 공모와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투자 전문 회사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진입, 상장 유지 요건을 정비하고 코넥스 시장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4세대 LTE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5세대 5G 이동통신이 본격 상용화합니다. 조만간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5G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로 달라질 생활,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용부터 먼저 상용화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은 2배로 뛰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5G를 만난 무인 카페의 로봇 바리스타도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리스타 로봇 비트는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AI 기술과 접목하여 음성 인식을 통한 주문, 지능형 CCTV를 통한 화상 인식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일반인들의 5G 사용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월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5G망도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처럼 5G에 기반해 움직여야 제 몫이라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고화질 영상과 AR, VR 등을 접목해 더욱 실감나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본인이 원하는 장면과 영상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5G 상용화의 원년인 2019년, 사람과 사물, 기기가 지체 없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스마트폰에 음악 몇 곡 다운받아 들으시는 분들 새해부터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음원 업체들이 수익 중 창작자 몫이 늘고 할인폭이 줄었다며 값을 많게는 30%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창작자 몫은 5%포인트밖에 안 늘었는데 너무 올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음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멜론이 새해부터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음악을 듣기만 하는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그대로지만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해 소장할 수 있는 상품은 많게는 4,500원, 30% 가까이 값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에서 창작자 몫이 65%로 5%포인트 늘어나고 50%에서 65%에 이르던 다운로드 묶음 상품 할인율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상품이 변동이 된 거는 할인율 폭에서 이제 최소한만 저희가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5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품을 뜯어보면 값이 30% 올랐는데 음원업체 몫도 6,000원으로 30% 늘어납니다. 창작자 몫이 늘어나 올렸다더니 음원업체 수익도 가격 인상폭만큼 늘어난 겁니다. 저작권료로 돌아가는 것보다 소비자 부담이 항상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로서는 그 음원 유통사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만을.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1위 업체 멜론이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2위 업체 지니뮤직도 이번에 듣기 전용 상품값을 올리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줄 인상이 전망돼 팍팍한 경제 사정 속에 노래 한 곡 듣는 부담까지 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직을 미루거나 준비하는 직장인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기업의 수시 채용이 늘고 사회 초년생들의 조기 퇴직이 늘면서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직장인들이 이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얼마 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이직 준비와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불황으로 이직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율은 51.8%였다고 합니다. 네, 절반이 넘는 직장인이 예정되어 있던 이직 계획을 바꾼 거네요. 그렇다면 이직을 미루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두르게 됐다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계획보다 이직을 서두르게 됐다는 대답이었는데요. 37.9%가 응답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32.9%가 응답한 이직을 미루게 됐다였고요. 3위는 22.5%의 비율을 보인 이직 계획이 없었는데 준비하게 됐다였습니다. 4위에 오른 이직을 포기하게 됐다는 6.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다양한 응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직을 서두르거나 준비하게 됐다는 이른바 이직 준비파가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급별로는 이직에 대한 계획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원급에선 계획보다 이직을 서두르게 됐다는 응답이 40%, 과장급 역시 같은 대답에 45.5%의 비율을 보여 이직 준비파가 더 많았지만 대리급은 오히려 이직을 미루게 됐다는 응답에 39.2%의 비율을 보여 이직 연기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직은 이제 직장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었는데요. 응답자들 가운데 이직을 준비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89.9%로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복수 응답으로 뽑은 이유의 1위는 45.6%의 응답을 보인 연봉이 너무 낮아서였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워라밸과 더불어 연봉인 만큼 현재 직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의 이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2위는 39.1%가 뽑은 지금이 아니면 이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는데요. 그만큼 이직 시기에 대해 직장인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3위는 36.4%의 비율을 보인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였고, 4위는 27.9%가 뽑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였는데요. 그 외에도 21.1%는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고, 20.7%는 워라밸을 원해서라고 응답해 이직의 이유 역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보다 이직이 많은 이유는 맞지 않는 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기보다는 자기와 맞는 직장을 찾아 만족감과 자아 실현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네, 복수 응답으로 뽑힌 방법의 1위는 취업 사이트 이력서 공개를 통해서였는데요. 사람일이나 잡코리아 등과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거나 링크드인과 같은 인재 정보 서비스에 이력서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최근 공개된 이력서를 통해 헤드헌터들이 구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력서를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는 응답자가 상당수였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다 보니 기업마다 결혼이 생기는 상황도 많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2위는 직접 기업 채용 공고 검색으로 56.7%가 응답했습니다. 3위는 30.8%가 뽑은 경력직 공개 채용이었는데요. 4위와 5위는 각각 지인 소개 및 내부 추천과 헤드헌터에게 이력서 발송 및 활용으로 채용 공고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이직 활동에 나서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직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직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고요. 그렇다면 이직 활동을 했을 때 보통 얼마 만에 이직에 성공을 했나요? 네, 성공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이직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직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의 이동이 생각보다 어려움이라고 과반수가 넘는 56.1%가 응답해서 이상적인 회사로의 이직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1%의 비율을 보인 이직하기 적합한 기업에 적다는 대답은 2위에 올랐고, 3위는 38.9%가 뽑은 기업 정보 파악 어려움, 4위는 22.6%가 응답한 경력 기술서, 이력서 등을 작성할 시간 부족,
또 5위는 경력직을 위한 정보 구하기 어려움 19.3%가 응답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사이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불황에도 올해 역시 직장인들의 이직 활동은 활발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회사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고칠 수 있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